도대체 왜 이렇게 한덕수를 띄우려고 할까요, 주 기자님? 이명박설을 계속 주장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명박? 2월달, 1월달부터 이명박 주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찾아온 김문수 그리고 찾아온 권성동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계속 한덕수가 필요하다. 한덕수 탄핵권부터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선 때 한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명박 지금 정치적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명박계에서 한덕수를 밀고 그 한덕수 카드를 용산에서 그 윤석열보다는 김건희가 받아들이면서 이게 좀 시너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명박 사람들이 한덕수한테 더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윤건희 플러스 MB죠, 뭐. 그렇다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됐든 그 MB 사람들이 붙었다 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민의힘 후보로는 뭐 해볼 것도 없고 이재명을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뭐라도 해야 된다. 빅텐트를 쳐야 된다 하면서 한덕수 모으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까지 다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으나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근데 한덕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바람이고요. 그런데 한덕수는 결국 못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는 지금은 한덕수한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보면은 방향이 보여요. 거기도 교시가 있죠. 네. 방향이 보이는 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진다. 그러니까 보수들이 탄핵 반대 때처럼 전국의 거리를 누벼야 된다. 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 뭉치라고 싸우라고 그렇게 하면서 단일화를 얘기해요. 네. 단일화해서 그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다 뭉쳐서 싸워야 좌파 정부가 서지 않는다 하는 건데, 즉 보수의 통합 단일화로 이재명을 꺾어라 하는 그런 교시를 칼럼을 보면은 어떻게 됐든 이명박파가 한덕수한테 다시 붙었다. 네.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조선일보 칼럼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한덕수 자리가 한덕수를 이렇게 사진 안 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자리에 매우 귀하게 앉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지면에? 네, 지면에 보여요. 지면에 이렇게 넘겨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훈시하듯 대통령이 얘기하듯 특별히 관세 전쟁이나 미국과의 통상 한덕수가 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프 그려주고 그 옆에다 한덕수 붙이고 제일 좋은 자리에다 붙이는 걸 보면 한덕수한테 지금 한덕수한테 마음이 가구나. 한덕수를 띄워봐서 뭐라도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보입니다. 어제는 광주 시장도 가려고 했대요. 네. 시장 가려고 했대요. 가려고 했죠. 대시장. 네. 천원 밥상 거기 가려다 이제 뭐 들리는 바에 가면은 밥 먹을 사람들이 없었다. 시민들이 안 온다 했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요. 오늘은 저는 동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소 가실 걸로. 거제도나 울산. 예언을 하셨어 지금. 그런데 그것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알겠는데 한덕수가 동쪽으로 가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대선 행보 아닙니까 이거? 대선 행보죠. 대선 행보고 대통령 놀이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번 주는 이 한덕수가 2.2%에서 지지도 6 갔었죠? 좀 오르겠죠. 올라서 두 자리 숫자로 갈 거예요. 가고 이재명과 1대1 대결에서도 약간은 오를 거예요. 다른 후보보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심약하고 배짱이 없어요. 근데 범주를 못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2의 반기문 된다. 어제 오늘 제가 용산 그 대통령 주변 대통령 아니죠. 전 대통령이었죠.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아닙니다. 갔다 오셨어요? 자, 패잔병들을 조금 보고요. 계속 지금 취재해 봤는데 한덕수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정치적 정무적 판단 떠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덕수는 위헌 위법이 명확히 헌재에서도 증명된 사람이어서 바로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권에 와서 정당이라는 갑옷을 입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내란 문제도 있고 예. 지금 헌법도 위반한 부분도 확실하죠. 네.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청문회 해가지고 넘겼는데 네. 아예 한 사람도 임명 안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돌아와서 이제 마은혁 임명과 동시에 이 두 사람을 이완규, 함상훈 이 두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게 이게 타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법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안 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분도 안 된다. 많은 학자들이 안 된다는 사람도 많고 또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지금 오늘 내일 헌재가 이제 구인 체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이 난답니다. 네. 그렇죠. 평의는 이미 2번 했어요. 예. 임명하지 않은 게 그 전에 임명하지 않은 게 명확한 위헌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내란에 대한 이 사법 처리, 이 공직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안정적인 직장에 있다가 이 재판을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상처받거나 상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먹히나 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덕수 씨가 지금 결정하는데 이 부분이 변수가 돼서 그래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장님 우선 오늘 내일새 헌재에서 한덕수가 이완규, 함상훈 지명한 거는 부당하다라고 결정이 나면 한덕수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건가요? 대권 행보에는 또 어떤 영향? 당연히 타격을 입죠. 부당한 일을 헌법을 파기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신임 재판관이 이제 완전체가 됐잖아요. 9명. 주심입니다. 마은혁 주심. 지금 내일까지는 결론을 내리려고 평의를 계속 열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왜냐하면 18일 그러니까 모레 두 분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헌재 판단과는 상관없이 한덕수는 계속 이 행보를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지 5월 3일까지는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눈치를 보면서 5월 3일까지는 대통령 놀이거든 대권 행보건 차출론이건 땜빵론이건 계속 회자가 되고 나는 나름대로 한덕수의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다.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냐 하면은 지금 이 판국에도 정권 교체, 정권 유지 여기에 정권 유지가 줄기차게 30 내지 35%가 나와요. 나는 거기까지 올라갈 거다. 오, 많이 모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1대1 붙으면은 1대1 대결에서 상대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도 50%대에 가까운 40% 후반에 있잖아요. 예. 둘이 붙으면은 저는 이재명은 50%가 넘을 것 같고 한덕수는 거의 35% 내외로 올라갈 수 있다. 양자 대결에 52대 33 정도.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결심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정치인 같으면 결심을 해요. 정치인 같으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심을 못할 것이다. 심약한 우유부단한 그런 관료, 경제 관료,
성격상 저는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변수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저기 한덕수 부인 되는 최 여사께서 꿈을 잘 꾼다던가 또 누구를 잘 만났다던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경우가 달라지지만은 그러- 아무튼 그럴 것 같은데 누구 뺨치는 분이니까 예. 이준석은 또 그만두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까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간상 네. 시간상 홍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오세훈은 검찰에서 창원에서 수사하다가 열심히 합니다. 명태균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틀 동안 검찰에 가가지고 참고인 조사 면담을 하면서 오세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는 대구 경찰청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렇죠. 경찰로. 그러면서 시간을 좀 벌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나 나와 있던 자료들 이게 홍준표 후보한테 좀 타격을 입힐 거는 같습니다. 근데 타격을 입더라도 그분은 매를 맞더라도 비를 맞더라도 전진하실 분이니까 이분은 끝까지 가실 분 같은 분인데 이분 말고는 명태균 씨가 또 변수를 만들어낼 거예요. 뉴스를 만들어낼 텐데 누구를 초정밀 타격한다던가 국민의힘 후보를 누구를 낙마시킨다. 거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오세훈은 명태균 씨 오세훈은 때문에 미사일 맞은 거예요. 명태균 맞죠. 미사일. 맞죠. 맞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날린다 하는 게 명시적으로 보이죠. 나왔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큰 미사일이 나오느냐 이게 문제죠. 네. 근데 박지원 의원께서 예언하셨어요. 이 부분도. 국민의힘 4명 후보 정해지고 2명 후보 정해질 때 그때쯤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쯤 나올 거랍니다. 주진우 기자가 매일 까기로 했는데 지금 까다 말고 있어 지금. 취재가 안 되는지 전략상 또 약 올리시네. 취재 안 된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몸 푸는데 야 하지 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내 경쟁을 붙일 생각은 전혀 없지만은 네. 어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하고 같이 매불쇼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봉지욱 기자는 오늘인가 크게 보도가 나올 거라고 보라 하던데 의원님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없어요? 아니 의원님 김건희 목소리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목소리 누가 했습니까? 조선일보 표현 누가 저는요 왜 가만히 있냐면요 명태균 씨의 진짜 보물상자 하나는요 진짜 황금상자 하나는 열리지도 않았어요. 진짜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만에 하야할 텐데 탄핵할 텐데 그게 계엄이 아니었어요. 계엄 아니었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소리 뻥뻥 칠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공개한 내용은 스모킹건입니다. 그런데 이권 개입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거에 대한 스모킹건이지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른 내용 진짜 하야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지요? 지금 봐도. 그런데 조금만 잘 모르겠어요. 그때 지난주 방송에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이권 개입하고 돈 챙겼다. 그런 가능성을 명태균이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럴까 얘기했죠. 여기서. 저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건은 있습니다. 네.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취재력이 부족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만나셔야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에서만 저를 이렇게 한 번씩 약 올려요. 그 뒤에 가면은 그냥 다른 얘기하고 뭐 어떻게 됐어 서로 얘기를 마치다. 분이 제보를 했는데 말타는 경마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맞아요? 경마요? 예. 잘 모르겠네요. 경마장이 항상 좀 비자금 관련해서 시끄럽죠. 아니, 그런 마사회 얘기를 하는데 하도 요즘 설이 분분하니까 그래도 주진우 기자하고 봉지욱 기자한테 물어봐야 알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밥 잘 먹이고 왔으니까. 오른팔까지는 인정해 주시네. 네, 그러면 잘 먹고 잘 하고 있으니까 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실장님, 예. 밥을 박지원의 식탁에서 먹어야지. 네. 그러니까 딴 데서 그럼 한번 까보라고요. 그 언제 한번 데려와서 여기서라도 식탁에서 한번 밥을 먹자고요. 네, 한번 보고 이분이 좀 아니 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시간 봐야지. 급하니까 오늘 한번 까봐요. 오늘은 지금 무슨 뭐 없는 모양이네. 아니 왜 그러세요 선배님까지? 아, 뭐 내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안 읽어봤어요. 자 저기 4명 국민의힘 4명 이렇게 추려지고요. 2명 추려질 때 그러니까 링 위에 올라오면 때린다. 아니 이제 그러면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닐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명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물어보러 왔지요. 아니 저는 이미 얘기했어요. 네. 4명은 우선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까지 돼요. 안철수 안 되고 나경원입니다. 네. 지금 네 번째 선수를 나경원으로 보시는 거죠. 네 번째 선수를 지금 안철수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그래서 4위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 지금 그 언론에서는 4위 경쟁이 나경원, 안철수. 더 흥미롭다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분은 누가 올라올 것 같아요? 둘이요? 예. 저는 모르죠. 의원님께서는 지금 한동훈과 홍준표 아니면 김문수와 홍준표. 나는 김문수와 홍준표. 이강에는 예. 그때네. 이강 되면 뭐에 대해서 좀 윤곽이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홍준표와 김문수가 2강에 오르고 둘 중에 하나가 국힘 후보가 되고 그게 다시 또 한덕수 오고 너무 뻔한데요. 저기 그렇죠. 준 플레이오프를 하면은 민주당은 그냥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요. 아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강경 라인이니까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율 교수가 예. 오늘 어디하고 인터뷰에서 한덕수 카드가 너무 빨리 부각됐다. 저쪽 흥행이 좀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렇게 이제 뭐 4강, 2강으로 와서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제 한덕수 나와야 되는데. 탁 띄워가지고 했으면 좋다 하는데 그것도 분석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5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게 오히려 빠르다고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네요 그렇죠. 지금. 지금 48일 남았죠. 예.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니 빅텐트 얘기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선거 때마다 빅텐트 한 번도 빅텐트가 성공한 적이 없죠. 텐트를 쳐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그리고 빅텐트는 이재명이 들어가면 빅텐트예요. 예. 나머지가 들어가는 것은 스몰 텐트야. 그렇죠. 일곱 난장이들의 이제 도토리들이 모여봐야 빅텐트 되나요?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안 된다. 안 되죠. 이재명 대세론이다. 근데 아무튼 지난번에 윤석열이 왜 당선됐느냐 안철수하고 단일화했기 때문에 그렇다. 노무현이 왜 당선됐느냐 정몽준과 단일화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단일화가 있어야 흥행몰이가 되고 당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그만큼 모여봤자 시너지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강경 플러스 강경 해봐야 안 모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덕수까지도 마찬가지로 내란 플러스 내란이잖아요.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확장성도 없고 중도에 뭘 호소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이 위력적인 카드다라는 얘기도 있고 윤건희가 이렇게 자꾸 한덕수를 띄우는 것도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덕수의 존재감은 한동훈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지금 설 자리도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용산한테 두들겨 맞거나 이재명한테 집중 포화를 맞으면 모를까. 근데 때릴 정도의 체급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처신을 못한 거예요. 결국 간동은 간보다가 끝나버린 거죠. 명태균 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조금만 받아볼게요. 예. 네. 아니요, 지금 저기 박지원 의원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가지고요. 박지원 의원요. 그 김태열이하고 하고 녹음이 다 나왔어. 네. 오늘 아침에. 네. 그 민주당이 그러면 돼요? 아니 무슨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이 아니라 무슨
지들끼리 해갖고 민주당 비례받기로 하고 무슨 자. 주겠다 하고 회유하고. 명 박사님. 예. 야 이건 너무 심한데. 자, 명 박사님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전화 드릴게요. 제가 지금 박지원 의원님하고 다른 데서 방송하고 있어. 다른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네. 네. 알겠어요. 보고 전화 드릴게요. 박지원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지금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뭘 하나 공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아니 아까 오디오 다 나갔으니까 잘 들어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들릴 것 같은데. 네네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네. 이렇게 결정적인 것은 꼭 숨겨요.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지금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뭘 출연료 깎아야겠네. 좀 왜 그러세요? 나 참. 그 명태균 씨가 왜 전화한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무슨 내용으로 지금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주진우 기자님 이제 대기자라고 부를게요. 주진우 대기자님이 명태균 씨하고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다. 이건 입증이 됐어요. 아니, 통화도 하고 보기도 하지요.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번에도 내려가서 식사하고 뭐 식구들하고도 같이 그런 관계는 돈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기자가 취재된 것을 자기만 알려고 하느냐? 아니죠. 이것은 기자가 아니죠. 아니요, 의원님 출연료 깎아야겠어. 나 진짜 출연료 깎아야겠어. 이게 무슨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를 이렇게 좀만 기다리세요. 일단 그러니까 4강이 골라져야 네. 그다음에 명태균발 미사일이 날라온다. 네네. 저는 명태균 씨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면 뭐 그럼 공천 4강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명태균의 영향권이 있는 사람. 영향권이 있는 분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홍준표밖에 없잖아요. 자, 홍준표와 그리고 나경원? 4강은 한동훈? 아니지만 한동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과 명태균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네. 자, 대선 캠프였을 때 대선 때 명태균과 김건희 매우 돈독한 사이였는데 둘이 얘기를 하고 김건희 씨가 한동훈 씨한테 지시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온다면 이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얼마만큼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향권에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 4강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4강은 들어가겠죠. 못 아니요, 들어가요. 쉽지 않아요. 한동훈? 네.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4강은 들어간다는데 한번 보시죠. 뭐 4강에서 2강이 어려우니까. 2강은 좀 두고 봐야겠지만 네. 4강이야 들어가겠죠. 아니 그러니까 4강에다는 넣으셨어요, 의원님도. 응. 네. 참 2강. 근데 다시 돌아가면 왜 내란숙의 윤석열은 이렇게 한덕수를 띄우려고 할까? 저는 여기서부터 좀 문제를 현재의 전국을 보는 이걸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보면은 윤석열은 자기가 골박 대통령, 즉 대원군이 되고 싶은데 자기 말을 제일 잘 들을 사람이 누군가. 한덕수다. 또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총리로 해보니까 능력도 있고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을 해봐라 했더니 덜컥 받아보니까 다 일도 저지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 윤석열은 홍준표나 김문수나 나경원보다 한덕수를 더 신뢰한다. 그렇죠. 네. 홍준표 같은 분은 설사 윤석열의 은혜를 입어서 대통령 돼도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입 딱 쓰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노태우, 전두환 탁 쳐버리잖아요. 백담소 보내버리잖아요. 그러지 그렇게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김문수도 그렇고 나경원도 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한덕수도 안 할 텐데. 한덕수는 해요. 한덕수는 세력이 없잖아. 네, 자기 말을 듣는다. 그리고 자기 영향권에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더 플러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인데 박지원 의원님의 표현대로 내란 주체 세력입니다. 내란 주체 세력이 내란 주체 정당에서 무슨
무슨 대권을 운운합니까? 국민들도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누구를 후보를 꾸어오거나 데려와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만만한 사람이, 가장 괜찮은 사람이, 인지도도 있는 사람이, 그 미국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여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뭐 꼭 좋아서 우리 편이어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내란 때, 계엄 때 보십시오. 윤석열 주변에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김용현. 김명현이 무슨 충신입니까? 그분이 사실 헌재 재판에서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퍼컷을 윤석열한테 직접 날리기도 하고요. 그건 본인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참. 김용현 시키고 싶을 거예요, 지금 반면에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냥 노련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냥 퓨리오사 AI 회사도 만나고 성장과 통합 유정일 뭐 공동위원장 해서 성장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있고. 선거 그렇게 걱정은 안 하시는 거죠? 선거 걱정해야죠. 네, 그 얘기 나는 지금 어떤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많은 변수가 있죠. 아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선거 공고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18일간 법정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때도 초, 중, 종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거든요. 처음에 1등 하다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조석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백 번 얘기를 했지만은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겸손해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마라 하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도 이걸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AI 행보 반도체 그쪽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퓨리오사.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네. 누구든지 지금 전 세계가 AI 하는데 그래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 슬로건이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아니었어요. 나는 AI 대통령 이재명 그렇게 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자꾸 안 하더라도 첨단 민생으로 가야죠. 왜 또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게 슬로건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AI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AI 그렇죠.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가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조심해야 돼요. 민주당 경선 다 됐다 하고 고개 쳐들면 큰일 나요. 우선 다음 주는 또 국민의힘 4강 누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지원의